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주제는 최강욱 대표를 지금 물고 뜯는 언론과 그리고 일부 적폐 세력들 지금 상황을 공유 드리려고 하는데요. 특히 제2의 국정농단이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려는 것 같은데, 이게 왜 정말 터무니도 없고 사실 이렇게 대응하는 것 자체가 그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런 내용을 언론이 다루지 않기 때문에 저희라도 계속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간략하게 이게 왜 황당한 상황인지 요약해봤습니다. 오늘 오전 최강욱 대표가 실검 1위를 좀 차지하고 있었죠. 이런 보도 때문인데요. 법무부 들여다보는 최강욱, 추미애 입장문 가한 유출,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파장 예상한다 이런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내용이 지금 캡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최강욱 대표의 페이스북 글과 오른쪽에 정정한 페이스북의 글을 가져온 건데요. 내용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최강욱 대표가 페이스북에 법무부 알림이란 내용의 글을 올렸고, 공직자의 도리가 아님 검사장을 포함한 현재의 수사팀을 불신임할 이유가 없음이란 내용이 담겼다는 건데요. 이게 실제 출입 기자단한테는 이 입장문이 전달이 안 됐고 다른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최강욱 대표는 먼저 올린 입장문 내용을 공식 배포된 것으로 수정을 했다고 하는 건데, 법무부 관계자는 위 내용이 법무부 최종 입장이 아니고 이 글이 게재된 경위를 알지도 못한다고 해명을 했고, 최강욱 대표는 연락을 받지 않았다 이런 주장인 건데요. 정말 이것만 보면 최강욱 대표가 뭔가 법무부의 자료를 보고 먼저 유출한 것처럼 생각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일반 대부분의 국민들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대부분의 사실을 접하기 때문에 이렇게만 다뤄놓으면 당연히 최강욱 대표가 이거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 있지만, 알고 보면 이건 정말 이렇게까지 대꾸를 할 가치도 없는 그런 허무맹랑한 상황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최강욱 대표의 페이스북만 가봐도 답이 나오는데요. 또 이런 식의 언플을 하는군요 라며 청와대 배우설을 음모론으로 미통당에서 제기를 하더니, 이젠 마치 최강욱 대표가 법무부와 교감하면서 뭔가를 꾸미는 것처럼 이렇게 프레임을 짜간다는 내용이고요. 어제 오후 내내 충남 공주에서 특강을 하고 세종시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즐거운 저녁 식사를 마치고 밤늦게 귀가했다는 겁니다. 뭔가 일을 꾸미기엔 너무 많은 사람들하고 함께 했고, 귀가하는 과정에서 SNS를 살피다가 언뜻 올라온 다른 분의 글을 복사해서 옮겨 적었을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점을 알려와서 글을 내리고 정정한 게 팩트입니다. 앞서 저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를 해명하는 것 자체가 어이가 없는 건데요. 또 다른 언플 중에는 대검과 법무부가 물밑 협상으로 만든 안을 장관이 수용했다, 갑자기 번복한 것처럼 흘리는 건데, 이것도 속이 뻔히 보이는 짓이죠. 다들 아시겠지만 법무부에도 아직 많은 검사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아마도 청장을 위해 무슨 절충안을 만든다면서 대검 검사들과 의견을 나눴을 수는 있습니다. 이외로도 장관 의사와는 무관하게 정치권에 줄을 대고 전국 운영에 부담이 될 테니 적정선에서 멈추자 라는 요청도 할 수 있는 거죠. 분명히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여태까지 검찰이 살아온 방식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장관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고 정상적으로 보고됐는지 취재한 기사와 법무부 장관 지위를 거부하는 검찰청장의 불법적이고 오만방자한 꼼수를 지적하는 검찰발 기사가 거의 없다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은 많은 국민들이 이 검찰과 언론의 실체에 대해서 알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이거는 좀 뭔가 의심은 가는데 라고 생각하는 게 전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10을 외쳐놓으면 5 정도는 팩트가 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극적으로 속보, 따옴표 경쟁을 하려고 안달이 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강욱 대표의 페이스북만 가더라도 이게 어떤 상황이었는지 흐름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미 최강욱 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기 전에도 다른 일반 시민들, 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그런 똑같은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최강욱 대표가 그렇게 올리기 전에 이미 다른 누군가가 올렸다는 것은 최강욱 대표가 저렇게 법무부하고 뭔가 밀실해서 그리고 무슨 도모를 한 것처럼 보도하는 건 애초에 그 논리 자체가 깨진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최강욱 대표를 흠집내고 또 법무부를 흠집내면서 이걸 제2의 국정농단으로 만들어가려는 정말 허무맹랑한 사람들을 보면 기가 차서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네티즌들의 반응만 보더라도 지금 검찰과 언론의 또 다른 꼼수가
터무니도 없이 막히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법무부가 오후 7시 50분에 언론에 메시지를 배포했고 최강욱 의원은 2시간이 지난 오후 9시 55분경에 페이스북에 법무부 알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겁니다. 법무부가 2시간이 지나서 확정안도 아닌 초안을 최강욱 의원한테 흘렸다는 겁니까? 아니, 앞서 최강욱 대표가 설명을 했듯이 저녁에 일정도 있고 식사도 하고 그리고 페이스북을 쭉 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내용이 있었네 하고 법무부 알림이라고 하니까 그 공지를 전달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구나 하고 정정 페이스북 글을 옮긴 겁니다. 이게 팩트예요. 이게 뭐가 그렇게 복잡한 겁니까? 조금만 찾아봐도 답이 나오는 건데 올린 시간만 보더라도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10시에 올렸으면 2시간이 지나서 올린 건데 그게 뭐 밀실에서 뭘 합니까? 이미 다른 시민들이 그리고 그런 거 올렸던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무슨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프레임 짜려고 지금 저렇게 발버둥 치는 걸 보면 정말 대꾸할 가치도 없지만 이걸 또 외면하고 있으면 곽상도 씨 같은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뭐라 하겠습니까? 이거 의혹 있으니까 말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럴까봐.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저렇게 언론 보도만 보고 믿을까봐 제가 이렇게 굳이 에너지를 쏟아서 이 영상을 다루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제2의 국정농단 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계속 이렇게 최강욱 제2의 국정농단 입장문 유출됐다 뭐 이런 식으로 열심히 때리고 있습니다. 검찰과 언론은 여전히 변하지가 않는데요. 스스로 변할 걸 기대할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깨어있는 시민들이 언론을 바꾸는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제2의 국정농단, 추미애 입장문, 최강욱의 유출, 정황 일파만파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저렇게 일을 키우고요. 또 굳이 언급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청와대 문건 최순실한테 간 것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야, 참 어떻게든 저렇게 끼워 맞추게 하는 걸 보면 정말 딱하다는 생각까지 드네요. 실제로 작년에도 산불 사태 일어났을 때도 어떻게든 세월호랑 같은 급으로 맞춰가지고 이 사건을 자꾸 복잡하고 같은 급으로 만들어가지고 도찐개낀으로 만들어가려는 게 저들의 수작인 것 같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이 사건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여러가지 환경과 이유와 배경이 다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과만 그럴듯하게 갖다 놓은 다음에 그걸 같은 사건으로 만들어가려는 게 저들의 수작이고요. 심지어 이렇게 같은 사건으로도 볼 수 없는, 결과적으로 보더라도 이게 같이 놓을 수 없는 사건까지도 어떻게든 같이 놓으려고 일종의 해프닝으로 아무 사건도 아닌 걸 가지고도 이렇게 사건으로 풀려가지고 어떻게든 본인의 몸값을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나 좀 알아봐줘, 나 좀 주목해줘, 언론들아. 이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의 말을 다룰 가치가 있습니까? 실제로 곽상도 씨 의혹 제기도 무분별하게 정말 터무니없이 투기냐 실거주냐 이거 증명해라, 이게 무슨 의혹 제기입니까? 아니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저도 곽상도 씨의 부동산 팩트체크하고 재산 의혹까지도 심지어 국회 4년 동안 7억가량을 벌고 부동산은 7년 동안 6억이 넘게 오르고 본인이야말로 당장 해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논리대로면. 근데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편파적으로 저렇게 보도를 하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법무부 입장을 보더라도 윤석열이 지위를 회피하고 채널A 강요 미수 사건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결정한 건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에 부합한다는 겁니다.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 당시 윤석열이 느꼈던 심정이 현재 이 사건 수사팀이 느끼는 심정과 다르지 않다고 윤석열이 깨달았다면 수사의 독립과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뼈를 때리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서울고검장을 팀장으로 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선 장관에게 보고된 바 없고 독립수사본부 설치에 대한 언급이나 이를 공개 건의해달라는 요청을 대검 측이 한 사실도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최강욱 대표도 이렇게 대검찰청의 엄플 서울고검 검사장으로 하여금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해달라 이런 요청에 대해서도 특임검사란 용어만 쓰지 않는 꼼수다 이러면서 검찰의 실체를 최전선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폐 기득권 세력, 특히 검찰과 언론 입장에서 얼마나 눈에 까시겠습니까? 검찰의 빨대를 꽂아서 언론이 그걸 보도를 하면 여태까진 국민들이 그거에 낚였는데 저렇게 최전선에서 바로바로 반박을 하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전해지니까 얼마나 안이 꼽겠습니까? 하지만 시대가 변한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적폐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늘 전해드리고 싶고요. 특히 언론의 침묵이 정말 황당한 이유는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장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상상인 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을 보도하면서
조국 전 장관을 계속 엮어서 보도를 했었지만 이게 무관함이 최근에 검찰에 의해서도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걸 기사 제목에서 밝히는 언론은 극히 드물죠. 조국 유관설을 의심 없이 보도하게 된 이유가 뭔지 그 경위와 근거를 밝혀달라는 내용과 함께 조국 펀드라는 말도 쓰지 말라는 요청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론과 검찰의 실체입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오늘의 결론, 이 기울어진 언론 그리고 검찰, 지금 또 최강욱 대표를 겨냥해서 어떻게든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기회를 꾸준히 줬지만 본인들이 그 기회를 걷어찼다. 그렇다면 개혁을 당하게 됐을 때 본인들이 피해자 코스프레만큼은 하지 말아라. 정말 쪽팔린 짓이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